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한참 서 있었고, 키오스크 앞에서 뒷사람 눈치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혹시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닐까 경계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커피를 주문하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좋은 말로만 듣지는 않습니다. 적응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에서도 저는 적응했습니다. 죽음에, 굶주림에, 감정을 꺼야 하는 삶에. 그 적응이 저를 살게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게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응은 달랐습니다. 잃는 것보다 되찾는 것이 많았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밤의 발소리에 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돌아올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은 매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살아계실까를 생각했고, 밥을 먹으면 어머니는 오늘 뭘 드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엔 어머니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차갑고 떨리던 그 손이. 한국에서 저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수용소를 나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10년을 돌아온 사람, 가족을 두고 혼자 온 사람. 사연은 달랐지만 눈빛은 비슷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눈빛. 그 모임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용소 이야기를, 강 이야기를, 민수 이야기를.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비슷한 이름의 사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민수라는 아이, 눈이 크고 웃음이 많고 하얀 빵을 꿈꾸던 아이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민수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그런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가 마지막 증인이라고.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증인. 살아남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온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운이 아니라 의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 어머니와 연락이 닿은 것은 7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엔 재상국을 통한 짧은 통화였고, 나중엔 더 자주 연결이 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때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막상 연결이 되면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여위셨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다고, 밥은 먹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것을 계속 알아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이동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루트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버텨주셔야 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강연을 다녔습니다. 증언 활동으로 생기는 수입을 아꼈습니다. 쓰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밤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민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말하겠다는 다짐. 그 전화가 온 것은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잡음이 많았습니다. 중국 쪽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야.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목소리를 2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동생은 살아있었습니다. 중국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동생이 오빠 하고 불렀습니다. 저기 있냐고. 저는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동생과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차를 빌려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신호가 그날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많이 작아지셨습니다. 등이 더 굽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을 찾을 때의 눈빛,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눈빛.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토닥토닥. 어릴 때 재워주시던 그 손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컸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동생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배를 움켜쥐고 자던 동생이 어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키가 저보다 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웃었습니다. 어릴 때 그 웃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첫 주말,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빵집에 갔습니다. 하얀 빵이 있는 빵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리 진열장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게 다 빵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 빵이라고. 골라서 먹으면 된다고. 어머니는 제일 단순하게 생긴 하얀 빵을 고르셨습니다. 우리 셋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빵을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이 자리에 너도 있어야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웃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빵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달구나. 저도 먹었습니다. 동생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이번엔 짜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뒤로도 저는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하셨습니다.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잊고 살면 안 되냐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기억에 짓눌려 살지도 않겠다고.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허락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증언대에 설 때마다 저는 공책을 펼칩니다. 첫 번째 이름. 민수. 저는 말합니다. 제가 아는 민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웃음이 많고 하얀 빵이 꿈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꿈꾸던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누구도 굶지 않고 누구도 이름 없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웁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장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불빛이 많은 밤거리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아달라고. 오래 이 불빛을 보시면 좋겠다고.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주무시고 나서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한마디를 더 썼습니다. 너의 꿈을 이루었어. 먹었어. 맛있었어. 공책을 덮었습니다. 밖에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부럼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9살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이 꼭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다고. 세상에 부럼 없는 삶이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 누군가를 기억하며 사는 삶,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세상에 부럼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 결국 그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만 있어라 그 한마디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드라마 세상에 부럼 없어라. 제1부 기억하는 자, 제2부 강을 건너다, 제3부 어머니, 저 살아있습니다. 본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